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경입니다. 자, 오늘 판읽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뜨거운 관심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 저희가 지금 모셨고요. 요즘에 이분이 없으면은 저희가 아이템 구성이 안 됩니다. 진짜 이슈별로 확실하게 중심 잡고 분위기 만들어 나가시는 정말 키맨이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정말 요새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어쩌면 이렇게 그 한 대표님 맞춤형 사건이 일어난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아니 그 지금 대장동 항성포기를 하더니 또 론스타 소송이 전부 승소를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요즘은 여기저기 많이 바쁘시죠, 나가시느라. 많이 설명드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의 맞춤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론스타가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이슈로 이제 정말 완승으로 깔끔하게 이런 사안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끝난 예가 없는데, 근데 이게 좀 오래되고 과거도 형사사건하고도 연루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라방하듯이 네, 라이브 편하게 하세요. 유튜브 제 라이브 방송하듯이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1998년에 IMF를 맞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전까지 대한민국은 은행이 망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행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은행이 부실화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해서 은행 등이라든가 우리 주요 기업들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의 주도로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라는 텍사스 기반의 미국계의 유명한 펀드, 허접한 펀드가 아니에요. 유명한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 매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기에 반발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첫째, 너무 헐값이다. 그리고 둘째, 펀드에게 은행을 매각하게 되면 은행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이유였어요. 이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졌고 노무현 정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권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민주당 정권이 폐지한 부서죠. 특별수사를 하던 화이트 칼라 권력 수사를 하던 부서인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론스타 수사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 사건의 주임 검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사실 그때는 관여 안 했고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을 관여했던 검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를 했었고 저는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고 헐값 매각 사건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제가 나중에는 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주가 조작한 사건을 담당해서 수사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유일하게 유죄가 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론스타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가장 높은 가격에서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1년, 12년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팔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이 론스타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핍박해서 매각시킬 놓쳤으니까 그 차액 6조 원을 배상하라라고 국제중재를 신청합니다. 그 6조 원은 근데 지금 환율 기준으로면 7조 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래서 국제중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국제중재가 계속되다가 2022년에 국제중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우연찮게도. 그때 론스타에 대해서 7조를 청구했지만 약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6조 청구 중에서 3천억 정도가 인정된 것이고 당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건 조 단위로 나온다.
라고 다 예상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걸 항소했을 경우에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1,000억 단위로 실제로 1,000억 단위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민주당은 그걸 강하게 주장했고 심지어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건 꼭 항소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항소했다가 지면 속된 말로 똥바같이 뒤집어 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안내니만 묻혀졌죠. 근데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항소 제기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법무부 내에 이 전담하는 국제 법무국을 신설했고요. 네. 결국 그 항소의 재판이 올해 1월에 2025년 1월에 구두 변론 종결이 최종 네.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전에 네. 바로 전부 승소 판결 영원으로 하는 그 영원에다가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소송 비용을 썼던 돈 중에서 72억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쾌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뒤집은 전례가 국제 중재 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상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라는 위상은 다른 원오브된 국가랑 달라요. 미국의 어떤 펀드가 다른 나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네. 패배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저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승리를 대한민국이 거둔 것이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 취소 소송 선고기일 잡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 즈음에 이제 민주당 네. 측에서 이렇게 만들 얘기했죠. 자기들끼리 뭐 저 아니 두고 보자. 아. 뭐 너 한번 네가 했으니까 이거 네. 한번 뭐 게다가 항소 포기 이슈를 제가 이끌어 그렇죠. 왔잖아요. 대장동.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 나면 역공해서 한번 한동훈을 제대로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는 이 론스타 주가 조작 제가 요 국제 소송에도 관여를 했지만 사실 요 국제 소송의 핵심이 되는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직접 발굴해서 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이긴다. 이겨야 한다. 아. 그리고 이긴다는 말은 사실 우리 법조 알지만 100%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이상한 진짜, 재판부 네.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둘째는 이겨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솔직히 결과는 사실 이게 이렇게 바뀌는 확률은 이렇게 전부 바뀌는 확률은 뭐 1%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결과를 막 낙관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었고 충분히 종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소송 끝나고 나서 정말 민주당 쪽이 뭐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예. 그야말로 숟가락을 얻는 광경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데요. 뭐 새 정부 쾌거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언급이 됐는데 언급이 없었고 거기다 근데 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젠가 약간 좀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장관의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한 결정, 그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이런 태도 변화에 뭐가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승리다. 저의 승리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공을 앞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쾌거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쾌거다라고 했다면 저는 같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아, 거기다가 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승소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냈던 SNS 메시지를 뭐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승소했다. 한동훈이 승소한 것도 아니고 전 정부가 승소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승소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의 네. 지금까지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민주당 정권이 발표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나와서 마치 자랑하듯이 쭉 줄 서서 병풍 치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김민석 총리가 새 정부의 쾌거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 정치인과 민주당 측 논객들이 이재명 정부니까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쫙 해놨어요. 네. 그건 사실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바로 잡지 않았으면 민주당 정권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라는 플랜카드 붙였을 겁니다. 뭐 하든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죠. 네. 민주당 정권은
제가 이 항소 제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강력하게 다양하고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항소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 중에서도 네. 이자 늘어나고 있다. 너 네 돈 낼 거야 라면서 조소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네 돈 낼 거야? 사실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공무원들 때. 야, 네 돈 낼 거야? 네가 이자 비용 네가 낼 거야? 이게 사실 공무원들한테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의 자기 장사다. 한동훈의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다. 한동훈은 대역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러면서 개인을 공격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우리 이 논의하는 우리 수사가 아니라 이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팀들도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도 손 털어도 되죠. 네. 손 털어도 박수 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면 너네 배임이다. 물어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배임 가지고 문제되면 내가 감옥 간다. 우리는 이건 어차피 책임지겠다.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한번 가자라고 네. 이거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 과정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어요. 민주당은. 네. 민주당은 최근에 보면 제가 한 역할을 어떻게든 축소해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이고 네. 법무법인 태평양에 무슨 민주당 정치인의 남편이 뭐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 실무진을 많이 띄우더라고요. 법무법인 보니까. 태평양이 물론 그건 수임을 받고 할 일은 한 것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걸 높이 네. 평가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지금 태세 전환해서 태평양 잘했다 이러지만 민주당은 저를 상대로 그리고 우리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 태평양을 잘라라. 태평양을 해임해라. 이 소송에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집단입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당시 이용우 의원 네. 등등 송기호 뭐 이런 지금 뭐 네네. 자그마치 경제안보 무시무시하게 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진짜. 저는 그런 분한테 우리 경제와 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 민주당에게 생각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논리는 이거였어요. 태평양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나은행을 대리하면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에. 네. 그런 이유로 이거는 이해 충돌이니까 태평양을 해임해라. 네. 태평양을 선임한 게 잘못이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정부에다가 이 공개 정보 자료 공개 청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공개적으로 제가 페북에도 올려놨는데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어떤 꼬투리는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항소에는 태평양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기존에 해온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바꾸면- 바꿔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이 이거는 크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져라 고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논리로 태평양을 계속 지키고 유지시켰어요. 뭐라고 제가 했냐면 저는 이제 이 론스타 사건을 직접 네. 계속 다뤄보니까 디테일들을 모래알같이 알고 있거든요. 태평양은 과거에 론스타가 이제 그 외환은행의 1대 주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2대 주주가 뭐냐면 올림푸스 캐피탈이라는 다른 펀드였어요. 올림푸스 캐피탈을 대리해서 론스타 상대로 해서 국제중재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그 당시까지 패소한 유일한 사례였거든요. 그러면 론스타를 상대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 펌이었어요. 놓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써야죠. 저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네.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네. 민주당은 자르라고 하는데도 이거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태평양의 공이라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깐 것 아닙니까? 아니, 태평양은 정말 말을 못하지만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같이 박수를 치거나 가만히만 있었으면 민주당의 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끝까지 져라 고사 지내고 너 지면 너 죽일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직전까지도. 네. 그렇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약팔러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이고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공이고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 네. 정말 그때 태평양 잘랐으면은 지금의 이 결과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이게 이 페이퍼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들어가서 이건
즉각 서로 간에 순발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내용을 전체 꿰뚫어야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10년 해온 해온 펌을 잘라라? 이건 그냥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저를 상대로 계속 제기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네. 언론 보도도 꽤 됐었죠. 사실 컴플리트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잿뿌리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못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김현장이 론스타 관련 대리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김현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 대통령으로 갈 입장에서는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걸 높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올림푸스 캐피탈을 론스타를 이긴 국제중재 네.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한 번 싸워본 경험이 있고 한 번 이겨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경험을 높이 샀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이 계속 우리의 항소에서 네. 대한민국을 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승리인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거는 또 무슨 공을 내세우네 뭐 영웅사사로 만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 힘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쾌거고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당내 문제나 정치적 공학을 동원하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서나 네. 대선 이후에는 당내 비판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수 내에. 그렇지만 지금 독재의 길목에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같이 싸워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이 사건 수사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 예. 오늘 사실 저희 방송에서 그 뒷얘기를 예. 최초로 오늘 오픈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시라고 제가 좀 어그로 끈 거긴 해요. 그러니까요. 본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헐값매각인데 정작 예. 이 판을 뒤집은 거는 주가 조작 수사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 차관을 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좀 본격적으로. 예. 네. 사실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민주당과 그동안 일부 언론들, 일부 좀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이 계속 최근까지도 저한테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론스타 항소에 관해서 네 돈이라면 항소했겠냐? 아, 네가 물어내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아픈 프레임이죠. 그렇죠. 공직자한테 특히.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답드리고 싶어요. 내 돈이 아니고 꼭 지켜야 하는 국민의 돈이니까 항소한 것이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대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좀 긴 주저리 얘기 같은 건데 어차피 이거는 전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대선 자금 수사 끝나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미국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제가 지금 보니까 33살 때네요. 2006년 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에 파견됐어요. 저보고 현대차 수사를 제가 대기업사에 많이 했으니까 담당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 수사를 했죠. 그 당시에 대검 중수 2과에서 네. 론스타 아까 말씀드린 외환 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 네. 중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현대차 사건은 사실 회장까지 사법 처리되는 등 그렇죠. 성공적으로 되게 단기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소속청이었던 천안지청으로 복귀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조가 짧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파견만 다니면 인사가 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찍히죠, 안에서. 그렇죠. 엄청 찍혔죠, 사실 그때 그래서 이런 네. 이런 일화도 있었잖아요. 제가 뭐 법무부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날아가서 우리 윤 대통령이 저를 뭐 위로해줬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맞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복귀를 했었으면은 다음에 그냥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초반에 엘리트 코스를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근속 기간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으면 천안에 있다가 무슨 큰 수사 있으면 불려가고 하다 보니까 천안에 제가 4번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정만 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근데 뭐 네. 그게 제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했는데 현대차 수사가 금방 끝나서 저는 이제 가려고 짐 싸고 이제 인사하려는 복귀 인사를 하던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중수부에 있던 그 간부들께서 이게
그 금감원에서 이런 식의 그 통보,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확실하면 고발을 하거든요. 네. 뭐 참고자 이런 내지 그렇죠. 통보가 수사를 온 하거나 뭐. 거가 있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를 한번 아. 저보고 뭐 돌아가기 전에 한번 봐줘라. 저쪽 바쁘니까. 아, 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뭐 요만한 박스가 하나가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연조는 짧았지만 그 전에 대기업수사나 금융증권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네요. 현대차도 하시고. 그렇죠. 그전 대선자금 수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신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한 3, 4일 동안 정말 밤새면서 다 봤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순간 증거는 없는데 네. 이거는 론스타가 외환 카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주가 조작을 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얘네들이 진짜 네. 대한민국 시장 우습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팩트가 뭐였냐면 네. 2003년 11월 20일경에 네. 론스타 쪽 외환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요. 네. 외환 카드에 대해서 감자를 검토하고 있다. 아. 감자가 뭐라고 네. 하냐면 자본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네거티브 그 부정적인 그렇죠. 증권 요소죠. 그러니까 주가를 확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 이게 팩트인데 그 다음에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을 대주주로 있었고 네. 외환 카드를 먹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싸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합병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외환 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린 거니까. 왜냐하면 합병 비율이라는 게 상장회사는 당시에 주가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확 떨어뜨리게 되면 뭐 아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탐 대신 그렇게 기껏해야 몇천억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았다. 아 얘네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습게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거 가지고 후회하겠죠. 이것 때문에 진짜 6조를 그렇죠. 날렸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보고 나서 이거는 저는 이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되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 대검의 중수부의 간부들한테 보고 이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론스타 사건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죠. 그리고 네. 저는 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를 받은 대검 간부들이 이걸 누가 봤으니까. 하겠냐? 누가 하겠냐? 봤으니까 네가 해라. 이걸 누가 하겠냐? 이거 네가 제일 잘하는데 네가 해라고 한 거예요. 네. 원래 조직이 사람 잘 안 아끼거든요. 저는 그때 돌아갔어야 됐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맡았고 요 사건을 저랑 그리고 이제 그 같이 하게 된 이 검사장을 지내고 퇴직한 이동열 지금 현대 변호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때 그분이 이제 저랑 둘이 이제 같이 팀을 짜서 사실 둘이 끝까지 대법원까지 같이 계속 갔어요. 이렇게 시작됐던 거죠. 증거는 없었어요.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고 증거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에서 그냥 의견만 준 거였어요. 증거가 뭐 나올 만한 게 이런 없었어요. 이런 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의심이 있다는 정도죠. 의심이 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의 어떤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거 나왔는데 네. 이사록에서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론스타의 얘기는 자기들은 처음에 실제로 외환 카드 감자를 할 생각이 있었다가 나중에 변심한 것이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한 거 그러니까 아니냐는 처음부터 거니까. 거짓말한 걸 입증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거 어렵죠 진짜. 그러니까 근데 금감원에서 네. 보내는 건 얘네들이 이런 걸 봐서 이거는 거짓말일 것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증거로 입증해내는 건 그렇죠.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입증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거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때는 사실 제가 좀 그 이후까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가학적으로 일할 때였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만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4일 야근, 5일 야근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거기에 신문지 깔고 계속 잤어요. 라꾸라꾸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있었는데 라꾸라꾸보다 이렇게 네. 책상에 신문지 깔고 이렇게 법전 베고 자는 게 제 취향이어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덮고 자면 은근히 따뜻해요. 하여튼 뭐 그게 밤에 자는 사람들의 취향이 있는데 저는 라꾸라꾸보다 그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고 나왔던 게 약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게
저는 이제 투자은행 같은 그런 쪽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로펌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죠. 그쵸, IB 투자은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IB가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론스타는 좀 속된 말로 학고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일대나 이런 데에서 펀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정관계 인맥도 굉장히 강한 곳이 텍사스잖아요. 부시 인맥도 관계 있고요. 그런데도 대관이 굉장히 센가 보네요. 아,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미국 정부를 사실 네. 상징하는 정도의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작게 돌아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움직일 때 뭔가 액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로 감자설을 갔다면 네. 아이뱅크에서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분명히 얘들이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때까지 수사 방식은 어땠냐면 그 론스타에 대해서는 론스타 뭐 앞서 몇 번 했을 겁니다. 네. 그 중수이과에서 그리고 외환은행, 외환카드 이 정도였죠. 그렇죠. 딱 예상되는 딱 요 정도인데 저는 이래 가지고는 이거는 매번 해봤자 그만이고 이분 다 치워놨겠죠. 그렇죠. 그럼 이미 이런 게 있었으면 다 봤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에서 중수이과에서 해놓은 압수물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거긴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이거 아이뱅크다 역시. 네. 근데 아이뱅크가 이 투자은행이 어디였냐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살로몬 스미스 반이라고 네. 유대계 아주 대형 아이뱅크였죠. 근데 그것을 당시 최대 기업이었던 시티그룹이 인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티 마켓 증권이라는 네.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됐지만 시티그룹 산하에 있는 그 아이뱅크였던 그 거죠. 시티증권 압수수색이 그거였군요. 그겁니다. 그게 사실은 살로몬 스미스 바니의 네. 압수수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공략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영장이 나올지도 좀 애매한 데다가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영장 뭐 안 내줄 것도 같은데. 외교적인 문제. 근데 이거는 준비를 많이 했죠.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 네. 이것만 보겠다. 이것만 보고 아니면 손 턴다. 네. 라는 식의 얘기까지 절절하게 제가 따로 그때 법원에다가 이만한 의견서를 거의 뭐 제가 좀 비굴한 데가 있었어요. 뭐 할 때는 아유 정말 이건 꼭 내주셔야지 하면서 절절하게 편지까지 써서 넣었어요. 법원에 의견서가 네. 이거는 내가 진짜 애국심 차원에서 네. 이거 마지막 기회다.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영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본 포인트는 왜 어떤 포인트였냐면 결국은 뭔가 없어도 문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전까지 얘기하는데 아무런 아이뱅크의 검토가 없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없이 감자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갑자기 여기랑 네. 상의 안 한다? 네. 여기다가 지금 론스타가 주는 피가 돈이 얼마인데 여기 하나도 안 썼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저는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잡담들이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뭔가의 대화에 맥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비웃거나 이거 진짜 이 대한민국 시장은 정말 이런 게 먹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잡담의 흔적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근데 살로몬 스미스 바니 그러니까 시티 정도 되는 회사는 모든 내부 대화를 보존합니다. 아 그래요? 모든 고객과의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그 내부 룰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런 룰들이 우리나라의 회사는 2006년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네. 이거는 미국 최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룰대로 제가 그리고 그 미국 유학을 가면서 미국 변호사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 회사법 내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되고 차이니즈 월이라고 서로 벽을 쳐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인 보호 차원에서 개인 임해 같은 거를 많이 보존하는 걸 꺼리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소송 대비해서 무조건 다 갖고 옵니다. 그런 결국은 그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자료가 핵심이라고 봤어요. 들어가서 그걸 확보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미국이니까 이건 실명 얘기도 되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 안 걸립니다. 미국인들 스캇 오라는 분이 담당자였고 그리고 파키스탄계 국적은 파키스탄이었지만 미국 사람이죠. 샤리아 치스티라는 분이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꿈에도 나옵니다. VP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런 바이스 프레젠트라고 그쵸. 하지만 그게 뭐 부회장이라는 뜻은 아니고 아이뱅크에 있는 좀 일정 인차지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핵심이라고 봤는데 이분들의 이메일과 이분들의 자료를 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죠. 다 영어 자료잖아요. 근데 바로 모르는데 밤에 제가 밤에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저도 그때가 기억나는 게 야씨 막 그냥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나요. 뭐 이동열 그 당시 옆방에 있었는데 형 이거 나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새벽이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메일에 이게 나온 거예요. 얘네들끼리 서로 간에 네. 일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감자를 영어로 캐피털 리덕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캐피털 리덕션 그 KB가 이제 KB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 외환 카드 KB 카드 KBC라고 하는데 네. KBC 하는 거 이제 우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실무자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네. 그러니까 그 말한 직후입니다. 네. 외환은 그 론스타가 외환 카드 감자서를 흘린 직후에 바로 딱 그 시점에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저는 이건 스모킹건이라고 봤어요. 오프 더 테이블. off the table 뭐냐면 논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라는 얘기예요. off 그러네요. the table. Capital 이 말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는 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럼 저는 솔직히 네. 뭐 펄쩍펄쩍 뛰었어요. 옆에서 옆방에서 사실 이동열 당시 이제 검찰 연구관이 좀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네. 새벽이었어요. 근데 일어나 보라고 제가 이거는 지금 이거 번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예, 제가 지금 예.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그거 감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뭔 소리 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거예요, 예, 진짜. 예, 예. 와, 진짜 정말 전율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네.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수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카도 그리고 네. 샤리아 치스 이런 분들 조사하는데 조사 잘 응하지 않죠. 외국인들이고. 근데 그렇죠. 준법 정신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사법 그쪽은 사법 방해에 관한 어떤 부담감 그러네요. 그런 죄들이란 이런 게 있고요. 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한 거. 그리고 문제는 또 내부적인 어떤 책임 추구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러서 제가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이 두 분 스캇과 이 샤리아 이분한테 자백을 받았어요. 야, 예. 그 힘든 게 사실 고의의 입증, 의도의 입증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게 어떻게, 앞쪽에 네. 자기들이 생각 없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스모킹건이 문자가 있고 그리고 이 두 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설득을 시키신 거예요. 뭐 설득이고 그렇죠. 결국은 두 분한테 네. 뭐 약간의 프리즈너스 이 딜레마이기도 한데 네. 여기 따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각자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얘기하고 한 명이 조금 얘기하고 한 명이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둘 다 그 의미를 그거는 나는 캐피털 리덕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두 분한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수사는 뚫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론스타는 존 그레이켄은 회장이 있고 앨리스 쇼트라는 부회장이 있고 네. 마이클 쇼트 그리고 스티븐 리라는 사람 이렇게가 다 핵심이에요. 외우시네. 예. 여기인데 한국의 책임자는 폴 유라고 유회원이라고 이미 부르는 외국인입니다. 알죠. 네네. 폴 유입니다. 실제로는 그 폴 유를 네. 구속영장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백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날도 기억나는 게 네. 저는 술을 안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잘 됐다 하고 이제 약주 한 잔씩 하러 가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새벽 3시, 술 마실 4시까지 날인데. 네. 3시, 4시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때까지만 늦어지면 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4시에 기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사실 그 법조에 지나간 네. 얘기지만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많아서요. 당시 언론을 보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골드만삭스를 대리한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 때. 그쵸. 그게 이제 네네네. 론스타랑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서로 알려지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검찰과 대검과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알력이 좀 네. 있었던 그런 면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약간 기싸움하는 국면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그날 밤에 새벽에.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네. 이런 입장이면 안 될 거라고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기각되고 나서 총 이제 첫날 첫 번에 영장 기각된 거 포함해서 4번은 영장을 기각을 당했어요.
이런 전례가 잘 없죠. 그건 이제 지금 거의 신문 한 면 다 털어가지고 이제 검찰 그때도 그만두라고 털어서 할 것 같은데. 나왔죠. 근데 이제 명분이 워낙 셌기 때문에 어. 그때는 약간 양비론 같이 나왔었죠. 네. 그런 다음에 그 폴 유를 불구속 기소를 하고 아. 나머지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했죠. 근데 재판 과정이 제가 그다음에 이제 부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 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저 정도 연주되는 법무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검사들이 희망이에요. 보통 이제 한 몇 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중앙지검 서울지검에 있다가 네. 천안지청 그때는 대선 자금 때문에 파견돼 있었는데 대검 네. 어차피 천안지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네. 딱 요때 이제 법무부 들어가거든요. 요때 이렇게 이쁘장한 애들 데려간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쁘장한 애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정도 연조였죠. 근데 그때를 네. 놓치면 좀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부산으로 네. 간 거예요. 평검사. 그때 평검사 부산이 그렇죠. 그때였구만요. 그거예요. 네. 근데 부산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이틀을 계속 서울을 와야 했어요. 네. 한 번은 현대자동차 직관. 회장 재판, 네. 한 번은 론스타 재판이었던 거죠. 론스타 주가 조작 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고달팠어요.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뭐, 두건 장난 아니죠. 근데 그걸 이제 이게 조직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그걸 제가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이 재판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재판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이게 돈이 얼마나 걸린 재판이 6조 7조가 걸린 재판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변호사가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엄청나죠. 한 네.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쪽에선 검찰은? 저는 저하고 이동열 둘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아 있어요? 진짜요? 그건 다른 사람 들어봤자 소용없는 게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걸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공판과 수사를 분리한다고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한다는 이런 거 사건에서 전혀 모르는 검사가 들어가는 거 이길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변호사들 땡큐네요 그러면. 진짜. 뭐 네. 완전히 농락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이 걸리는 재판이니까 정말 재판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땠냐면 보통 아침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0시 재판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날이 기억납니다. 스카도하고 스카도를 증인신문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인데 들어오기 쉽지 않고 본인이 들어오기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죠. 근데 제가 잘 하루만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 나가는 네. 조건으로 법원한테 얘기해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조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대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얼르고 달랬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너 민사 책임 우리가 건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스카도가 들어와서 재판했는데 10시에 증인심 한 번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아주 칼을 갈고 왔잖아요. 그렇죠. 10시에 증인신문이 시작됐는데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그리고 증인신문이요? 밥을 한 번 먹었어요. 와.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그냥. 와. 그래 4시 반에 이제 별 보고 나오는데 저는 네. 이제 4시 반에서 다음 날 부산지검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네. 이 아침 비행기 타러 김포공항으로 이렇게 갔던 그 날이 기억나는데 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스카도가 증언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화끈하게 해줬습니다. 오, 진짜요?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심지어는 네.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이게 워낙 돈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제가 영문법 학자까지도 모실 정도였어요. 의견서로 뭐냐면 네. 아까 우린 저의 이 핵심 스모킹 건이 네. 캐피탈 리덕션 오프 더 테이블이었잖아요. 오프 더 테이블. 오프 더 테이블의 의미를 가지고 진짜를 붙는 거예요.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아니 영어 사전을 봐도 안 나오는 건데 네.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사만 속이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이제 네. 논외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한다는 점이죠. 이런 식의 변론을 상대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뭐 그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 이거 네. 잘못 방어 안 하면 이거 푹 넘어가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영문 학자들 막 갖다가 제가 받아내고 막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갔고요. 네. 샤리아 치스티 증언도 역시 비슷하게 갔지만 네. 그분도 이제 제대로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1심이 유죄가 당연히 나야 났어요. 될것 같은데. 법정 네. 구속됐죠. 근데 그날도 기억나는 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날은 서울에 올라와 있었을 텐데 네. 그때 뭐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통 선고는 아시다지만 선고는 검사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 간에 면이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과나 보고 분석하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공판 검사는 안 가잖아요. 직관이니까 거기 법원에 근무하시는 여성 그 서기관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로. 그러면서 저 부장님, 그러니까 재판장님께서 검사님 도장 갖고 오시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장. 야, 역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법정 구속하니까 구속 지휘할 수 있는 도장을 검사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그때 1심에서 어렵게 징역 5년 났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난 거였어요. 세게 나왔네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명의 5년의 문제가 아니라 론스타 전체가 이제 타격을 입히는. 그러니까 유죄가 났던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만만하게 봤을 텐데 2심에서 진짜 허망하게 재판 몇 번 안 하고 갑자기 전부 무죄가 나와요. 약간 저기 선거법 사건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황당했죠. 어떻게 별로 몇 번 하지 않았어요. 네. 뭐 증인 새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석으로 막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신빙성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유로 그리고 뭐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갔죠. 그 재판도 혹시 뭐 재판부랑 뭐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재판에서는 그게 무죄 쓸 거란 기미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법원 상고를 했죠. 근데 여기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항소 포기하고 상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잖아요. 상고했죠. 그래서 대법원에다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가 그때도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많은 서류를 써서 냈어요. 근데 대법원이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진짜 정말 약간 반전의 반전이 이번 선거법 사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중에 좀 드러난 것 중에 시민단체 중에서 무슨 뭐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 간부가 론스타한테 말 잘해줄 때니까 뭐 7, 8억인가에 받아 땡겼어요. 진짜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장화식인가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붙어먹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저희를 엄청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건이 결국은 유죄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건을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납니다. 그래놓고 6조, 7조를 자기가 손해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딱 그 수사까지만 관여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됐죠. 중재 소송을 쟤네가 걸었잖아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무기는 뭐겠어요? 앞서 그 유죄 판결이죠. 뭐냐면 로직이 뻔해요. 아니 그래 늦어졌어. 늦어진 건 맞는데 늦어진 건 너네 때문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해서 분탕질 쳤잖아. 그래놓고 돈 달라는 게 말이 돼? 완전 적반하장.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머지는 절차 위반 다 이걸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근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쟤네의 무기가 됐어요. 야, 너네 이거 가지고 괴롭혔잖아. 너네 대중의 기호에 이 아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 것 아니야? 이런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주가 조작을 한 놈들이야. 이게 우리의 로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재재판이 2012년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핵심 논리는 결국은 외환 카드에 대한 주가적 유죄 판결이었으니까 법무부에 이제 제 친구들 많이 담당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 로직을 이제 저한테 이제 하도급을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냐면 이런 로직을 갖고 왔어요. 야 너희 뭐 그렇게 비리비리한 나라에서 응? 대법원, 법원, 야 너네 편 아니야? 남미 국가 되듯이. 뭐 대법원이나 뭐나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은 그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또 그게 호도되기 쉽잖아. 아니 어차피 대법원도 너네 대중에 영합하는 애들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았다 판결 문제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물적 증거와 그리고 야 슈아리아 치스티니 스카도니 다 외국 사람들이야? 야 너네 미국 사람 아니야? 이 미국인들도 자백한 거야. 미국인들도 컨페셔널 한 거야. 이게 굉장히 먹히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 필요한 다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났다 이게 아니라 이 증거 관계가 이렇다는 걸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제 친구하고 제가 법무부에 있던 그런 뭐 연조가 그때 이제 저 출세해서 간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같이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 이후에도 사실 중재재판 때 제가 평검사 뭐 부부장 이럴 때도 계속 이걸 챙겨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장관이 됐는데
이걸 다시 만나니까 이게 저는 운명 같은 거를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몸을 던져서 이거 막으라는 운명 같은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관 때 그 이 중재 소송을 제가 이렇게 다루게 되다 보니 수십 년을 네. 따라다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2006년부터니까 네. 첫 번째 기소가 언제였냐면 2006년 11월 20일이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딱 오늘이네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진짜. 네. 근데 20년이에요, 딱. 네. 20년 그때 제가 33살이었고 지금 제가 52, 셋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도 생각나네요. 이게 그리고 위기가 뭐가 있었냐면 유해원 씨를 기소하는 폴 유를 기소하는 것도 있지만 론스타 자체를 기소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같이 이제 양벌 규정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론스타 양벌 규정의 벌금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논란이 해소된 당시에는 네. 벌금밖에 없으니까 이때의 공소시효가 네. 본범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벌금밖에 없으니까 3년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싸움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구속영장 4번 까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시효가 어떻게 되지? 갑자기 생각한 네. 그게 바로 11월 20일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감자서를 유포한 게 11월 20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냥 론스타만 해서 확 기소했던 네. 그런 사실 위기도 있었어요. 오늘 오늘도 11월 21일 바로 딱 20년 전입니다. 딱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기소는 네. 2006년이고 네. 오늘이고요. 야, 이게 뭐 정말 영화 같아요. 듣고 보니까는 20년을 정말 이 파온 그런 스토리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수사 검사 직관이라는 게 이 사건 한 사건에 대한 이 집념과 깊이와 탐문과 깊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드러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상대편에서 20명쯤 앉아가지고 막 질문할 때, 네. 그럼 뭐 한 10만 페이지 넘거든요. 이거 까볼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의가 실현돼 왔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론스타 헐값 매각을 한 주체, 네. 저는 헐값 매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능이었던 네. 부패였던 그 주체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때가 DJ 때 그리고 네.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원부터 넘어가서 론스타를 자기들이 욕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론스타에게 대한민국의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건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아더 월드 다 같이 박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쾌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국가적 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나라인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공치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 대한민국 국격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이런 재판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이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네. 이길 거라고 확신해서 한 건 맞는데요. 질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재판이라는 게 사실 꼭 맞는 말 한다고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확률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얘기할 사람도 때 잘 만나야 야, 되고. 네가 물어낼 거야. 이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다 물러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범죄자한테 대한민국의 혈세를 6조 남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범죄자한테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넘어가서 지금 네. 범죄자한테 지금 7천억을 지금 안겨주겠다는 게 이번에 이거 형사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네. 20년을 걸쳐서 다들 인생을 걸고 막아내서 지킨 대한민국의 혈세가 뭐 한 6조, 7조 이런 거죠. 그리고 네. 좀 더 넘어가서 현실적으로 항소심 기준으로만 본다면 4천억 정도죠. 네. 근데 일단 이 이긴 4천억, 액수로 5천억 봐서. 네. 기준으로 보더라도 김만배 일당에게 가져간 돈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저 이 말씀 드려요. 자꾸 액수 어쩌니 그렇게 말하죠. 첫째, 그럼 4천억이니 2천억이니 3천억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그리고 둘째, 이 손해액을 이렇게 봐주십시오. 네. 김만배 일당이 이 대장동 사업에서 얼마를 가져가야 합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만큼에 줄였다는 얘기는 그만큼은 김만배 일당이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 이익이 총액이 7,800입니다. 억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민주당은 계산 잘못했다. 계산 다시 하면 이건 2천억, 3천억 손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돈은 김만배가 등이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김만배 일당이 해낸 일이 뭐죠? 왜냐하면 성남시가 직접 나가서 토지 작업해 준 거죠. 그렇죠. 원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걸 성남시가 나서서 강제 수용했죠. 네. 여기서 자기들이 뭘 했죠? 그냥 숟가락 얹은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얘네를 왜 껴야 되죠? 얘네들이 뭐 해놓은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얘들이 대장동 일당, 이재명 대통령 등 일당과의 관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7,800억은 그 헐값에 땅을 수용당한 성남 시민들의 고혈이에요. 그걸 김만배 일당이 다 가져가야 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게 7,800억 얘기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얘기에서 이 액수가 뭐 손해배상 액수 줄여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나머지 정도는 김만배 일당이 할 일을 한 거니까 가져가도 돼. 이 뜻이거든요. 맞아요. 국민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얘들 한 거 없어요. 저는 김만배 일당이 여기서 단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말하는 7,800억을 혈세를 얘네한테 밀어줬고 7,800억이 손해라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사를 만들고 공사에 누구를 앉히고 이런 사업 설계도 다 어떻게 보면은 성남시랑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남 수뇌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내가 한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로 김만배 일당이 돈을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이걸 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7,800억이 손해인 것이고 김만배 일당이 몇 천억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민주당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김만배가 그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정도면 몫이 있으니까 뭐 항소 포기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그렇습니다. 얘기고. 네. 요즘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예. 이런 구분을 하면서 2차 수사팀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난 거다. 이제 예.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이름이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봅시다. 판결문에서 네. 왜 470몇억만 인정했냐? 그건 뭐냐면 네.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추징 몰수를 해야 된다는 건 판사도 동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짧게 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을 실제로 실현한 시점이 아니라 약속한 시점으로 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473억을 뺀 나머지 7,800억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인정 안 된다가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저런 주장 1차, 2차 말하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1차 수사팀이 그 부분을 7,800으로 기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등이 말하는 게 뒷부분만 유죄 난 부분만 잘했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에요. 1차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았죠. 아니죠. 1차 수사팀이 그걸 기소했다면 지금 1심 판결에서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정확하네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수사팀은 기소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배임으로만 기소만 했죠. 그때 이해충돌 그렇습니다. 안 했었죠. 그때 제대로 네. 기소하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심 판결에 나온 그 논리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돈을 실현한 시점에 공소시효가 기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1심 판단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7,800억 유죄 났을 겁니다. 그래 놓고 네. 1차 수사팀이 잘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 놓고 1차 수사팀에 참여했던 뭐 정용환인가요? 네네네. 검사장 승진시켰던데요. 검사장 됐죠. 항소 포기 막았던 주범인 박철호 중앙지검장 영전시켰던 듯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정말 해보자는 인사. 저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1, 2차 네. 그러니까 제가 뭐 1, 2차 그거 가지고 대단한 얘기 하던데 상세히 보면 이게 맞아요. 1차 수사팀이 이거 기소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정말, 있었죠. 네. 했다면 1심 판결의 로직에 따라서는 7,800억 다 유죄 났겠죠. 그거 기소 안 한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가 진짜 오늘 정말 저도 크게 얻어가는 게 7,880원 그게 무죄가 난 게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면소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예요. 그렇죠. 공소시효 문제인데 이게 기소를 했었으면 만약에 1차 수사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네. 할 수 있었죠? 있었는데 안 하고 예. 결국 넘기고. 그런데 1차 수사 네. 때문에 잘했다. 무슨 이거는 아니 민주당, 조국당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장동 일당 편드는 거에 목숨 건 겁니까? 이건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 분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 정말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가는 것이다.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방송에서 하셨지만은 우리가 조국이다에서 이제 우리가 김만배다 이제 이렇게 나갔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왜 김만배 일당 편을 드는 거죠? 모든 게 왜 그렇게 해석하죠? 민사로 간다? 말이 됩니까? 지가 해보러 가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판결문 읽어주십시오.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죠? 민사로 해서 안 되니까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추징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이럴 거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한테는 왜 추징해 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한테 5억 피해자한테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범 잡아서 묶어놨는데 네. 어느 순간 법무부 장관 쭉 튀어나와서 이거 풀어줘. 당신이 변호사 선임해서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딱 정확히 그 논리. 우리나라가 그런 네. 나라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를 후진 나라로 만듭니까? 정확하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돈으로 해.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네. 주장하는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호 지금 중앙지검 영전한 박철호 반부패 부장, 네. 정진우 중앙지검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그 국민들 혈세 날린 것 민사 소송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일부 소송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일부 액수는 작게 할 텐데 이거 늘려 나가야 됩니다. 작게 하는 거 인정 저는 이해하는 게 7,800억 인지대. 7,800억 민사소송 하려면 네. 인지대만 각각 20억이에요. 아, 그걸 그래요. 피해자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협잡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정말 거를 타선이 없는 이 검찰 인사 라인업 이거 결국 어떻게 보면 공소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 네. 독재로 가는 길목. 양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거 대충 넘어가고 국민들께서 잊어주잖아요. 네. 그럼 공소 취소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네. 박철호가 갔으니 박철호는 그냥 자기가 찍지 않겠어요? 박철호는 외압도 안 받고 자기 뜻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옹호하려는 민주당 정권 인사들한테 차라리 돈을 받아 처먹어라. 뇌물을 받아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뇌물을 받아 처먹는 건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 취소하고 항소 포기시키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런 독재의 길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머릿수 작다고 징징거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다 같이 돼요, 그러면? 뭉쳐서 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명량 대첩의 울돌목이 되는 거고요. 이 길이. 여기서 잘 못 싸우면 네. 백제 패망한 황산벌 되는 겁니다. 저는 힘을 모으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 인사들이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왜 네. 네가 싸우고 왜 네가 토론하자고 하냐. 그렇죠. 지금은 이런 중요한 시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서는요. 백의종군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진영 싸움 그리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네. 누가 옳으냐고 싸움하지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서로 진짜 지켜내야 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깨를 맞대고 같이 싸워야 합니다. 네. 저는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랜 동안 진행해온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관 금지하고 그렇죠.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점점 줄여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정말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진짜 이 항소 포기까지 나가는데 뭐 결국 이제 검찰 없어질 거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차라리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 어, 시스템을 망가지지는 않아요. 네.
나중에 자기들이 감옥 가면 되겠죠. 그렇죠. 전 나중에 이 일을 한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소 취소시키고 뭐하고 검찰 없애고 하면 그냥 자기들이 감옥 간다고 정의가 실현되지가 않아요. 이미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 피해는 전부 다 서민이 봅니다. 네. 이게 저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는 상식 있는 국민들, 상식 있는 중도와 보수 네. 국민들은 상식 있는 정치 세력에게 바라는 게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리싸움하지 말고 같이 어깨 맞대고 싸워달라. 네. 지금 왜냐하면 숫자가 적다고 안 싸울 겁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정권 초반이니까 너무 그렇게 각서하면 안 돼. 정권 초반에 전쟁 나가면 안 싸울 겁니까? 의병 안 할 겁니까? 저는 지금 결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가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애국심 결기 그리고 열정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백의종군이라도 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다라고 당대표,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여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검수 완박을 했다가 사실 검수 원복을 일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검찰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정말 없어질지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복원이 가능할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된 상식적인 국민을 위한 정권이 들어서면 이건 복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엄청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더 좋습니다. 자기가 잡혀갈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검찰이 없어져서 법률 비용 더 들고 네. 그리고 피해 당해도 포기하는 그런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로 정말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바꿀 때까지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자, 우리가 법조에서 보십시오. 피해가 몇 천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변호사 비용이 꽤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아서라 그렇죠. 그냥 포기하죠. 그냥 포기하죠.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피해 당했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어야 합니다. 네.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려고요. 지금 당장에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겪어야 되는 정말 고통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 지연이라든지. 네. 그래서 결국 그럼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 제가 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죠? 이건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인사이동 나면서 계속 가면서 뭐 저연차 검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 변호사들이 뭐 몇십 명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 막 기록 뒤져보고 이러겠죠. 답이 안 나오네요. 사법 시스템에서 국가는 국가는 국민을 대리하는 거예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미국의 검찰이 기소하고 누구 상대로 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대가 저 오제이 심슨이다. 레브리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형사 사건에서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은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프로세큐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people이라고 해요. people. people vs 오제이 심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구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대신해서 기소권을 행사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 조직 한심한 거 많습니다. 한심한 거 바꿔야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없앤다? 그럼 누가 누가 국민을 대리할 겁니까? 저는 검찰 옹호할 생각 없어요. 지금 개쪼다짓 했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항소장 넣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그래서 좌천만 4번에다가 압수수색 2번에다가 사표만 3번 써봤어요. 이렇게 굴러오면 됩니다. 그게 다 세금 받고 나름 존중받는 거에 값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검찰 비판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앤다고요? 그러면 저 거악을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뭐 사설이나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유 이렇게 비겁한 검찰이면 차라리 없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그 말씀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이 할 말은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은 네. 꺾어내잖아요. 그렇죠. 얘는 꺾이내고 검찰은 꺾이네 때려서 너 왜 꺾였니? 라고 비판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꺾은 애들이
활개치고 나댈 일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학폭 가해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학폭 가해자가 네. 재단 이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어디 그렇습니다. 퇴학당했잖아요. 못 견딘 거 퇴학당해서 지금 욕 먹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 오늘 정말 진짜 이 다른 채널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네. 여러 가지 수사 뒷얘기나 이런 것들 조금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저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좀 재미없는 말씀인데요. 네. 저는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좋은 정치를 꼭 하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저희랑도 이제 같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결국은 네. 이게 무슨 누구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정치라는 게 나라의 정치를 정책적으로 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론스타 이 국제 소송으로 대한민국 국격은 올라갔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펀드를 상대로 이겨낸 거예요. 그것도 완승을 한 거죠. 네. 그것도 논리로요. 그리고 게다가 그 중재 판정에서 대한민국의 유죄 판결의 로직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만큼 증거가 탄탄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한 승리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승리다. 제 승리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 이런 식의 우리 귀중한 나라를 시스템을 망치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아니 초반에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걸 완전히 막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자 다시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나라가 됐어요. 대법원 압박하고 마음대로 정치 권리 누릴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 론스타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대법원에 나온 결론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쟤네는 어차피 비리비리 밟히는 애들이잖아. 압박 들어주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 나라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수준 나라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활약 잘 지켜보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기회 되시면은 네, 고맙습니다. 좀 나와주셔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판읽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셔서 정말 생생한 얘기,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특별 게스트 모셔서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